파란리본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우리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죠. 101번째입니다. 결정장애 치유로는 6번째가 되겠네요. 덜 비교하면 더 행복하다. 더 행복하려면 덜 비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명제가 과연 가능할까요?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가지려고 애를 쓰고 또 있는 사람은 지키거나 불리려고 애를 쓰는 게 돈입니다. 어쩌면 이 지구의 역사가 돈에 관한 탐욕, 돈을 추구하는 데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십자군 전쟁의 이면에도 이권이 걸려 있었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도 그랬고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였죠.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부를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히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화폐의 기능을 넘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우뚝 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또 자유의 욕구 등을 충족하는 수단이 되었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현대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서는 돈이 거의 우상 수준으로, 즉 만몬 신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결정장애 치유를 다루고 있는데 결정장애자가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만몬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이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 결정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돈에 대한 만족은요, 절대 가난을 탈피했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니엘 카누먼 교수는 7만 5천 불을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의 눈에 볼 때 그 7만 5천 불은 우리보다 적어도 한 두세 배 가까이 높은 수치가 되기 때문에 선뜻 만족하기가 또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만족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많은 탐욕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별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인간에게 기본적인 생존은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 돈이라는 개념은 바닷물을 마시는 거 아닐까,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금기가 많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게 되는 건데 바닷물을 마시게 되더라도 그것을 담수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담수를 받아내든지 아니면 물을 끓이고 증류하고 그렇게 물을 얻어내든지 어떻게든 이 담수화된 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생각의 전환이고 아마 이 소금기가 많은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사고의 전환이 감사하기, 만족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하죠. 주관적 웰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긍정심리학이 등장되면서 우리에게 꽤 익숙한 단어가 됐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 상대적 박탈감이란 복병을 만났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적을 만날 때, 매복에 당하거나 이럴 때 복병을 만났다라고 하죠. 예상치 못한 적을 복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절대 가난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을 했고 기어코 그 절대 가난을 해결을 했는데 절대 가난을 해결하고 보니 또 새로운 복병, 즉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서 행복지수가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사회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각종 정신병리적 현상들, 우울증, 자살, 조현병 등등 이런 각종 정신병리적 증상의 이유가 바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것들이 절대적입니다.
사실 청년 세대가 M4 세대가 되는 이유도 상대적 박탈감이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연애, 결혼, 출산 해서 3포, 거기에다가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함해서 5포, 꿈과 희망까지 더하면 7포, 거기에다가 또 다양한 수많은 것들까지, 그래서 셀 수 없는 것들을 포기했다. 그래서 N4 세대라고 하죠. 아마 이 때문에 TV에서는 다 컸는데 안 나가요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될 정도입니다. 그들 중에는 안 나가는 아이도 있지만 못 나가는 아이도 있겠죠.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겠고 어떤 사회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사회의 문제라면 취업난, 극심한 취업난이 있고 불황과 있고 늘 경제적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정치는 항상 불안정했고 국제사회 변화도 만만치 않은, 자, 그래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월급을 고스란히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했다 할지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재테크에 눈을 돌리는 이유도 또 현실의 벽이 워낙 높기 때문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되죠. 자,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돈에 관한 철학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근심 때문에 자기를 찔렀다. 돈에 대한 태도, 돈에 관한 탐욕이 결국 자기를 찔렀다. 자승자박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몬신을 이기는 방식은 만족입니다. 만족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죠. 그래서 행복과 감사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여 이 비교를 하더라도 비교의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신발을 잃어 슬플 때 나는 발이 없는 사람을 보았다 라고 하면 내 상황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풍요롭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죠. 저는 봄철이 되면 주변 청계산에 노루귀 촬영을 나갑니다. 복수초는 아직 못 봤지만 노루귀는 봄의 전령사라고 할 수 있죠. 며칠 전에는 눈이 들러온 상태에서 노루귀가 피었는데요. 그 눈여기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냥 보면 그냥 노루귀구나 싶은데 접사로 촬영을 해보면 꽃도 꽃이지만 아주 그 꽃줄기에 솜털까지 예쁘게 난 모습, 그것도 역광으로 촬영을 하면 아주 포송포송한 그런 느낌들이 참 보기에 좋죠. 제대로 보면 아주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노루귀가 자기가 장미가 아니라고 한탄하거나 또 장미가 노루귀가 아니라고 자만할 이유가 없죠. 왜? 각각의 꽃은 자기 나름의 색깔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내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나보다 아래쪽을 비교하는 게 훨씬 낫지 높은 쪽을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이유는 없겠죠. 자, 오늘은요, 결정장애자를 유발하는 그 이유가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탐욕, 바로 만문신을 섬기는 그런 태도가 결정장애를 유발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자, 첫째, 왜 만몬을 섬기면 결정장애자가 될까? 두 번째, 왜 비교하기를 넘어서는 법이 깨달음일까?